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삼화왕관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병뚜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의 대략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업력이 55년 이상 된 그런 회사고요. 공부를 해왔는데 이 회사가 금비라는 업체의 자회사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비라는 그 회사는 병을 만드는 회사고, 유리병을 만드는 회사고, 삼화원과는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고,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빠르게 드려볼게요. 이 삼화원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병뚜껑, 흔히 보이는 유리병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고, 여기 보면은 주세 납세 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병뚜껑에 세금 납부하는 인지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정부에서 허가받은 업체만 이런 병뚜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삼화원관인데 시장 점유율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혜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55년 이상 동안 영업을 해왔고 꾸준히 순이익을 내온 거죠. 이 회사를 찾게 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하락하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회사를 보다가 찾아냈고요. 저번 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HTS에서 그 조건 검색 잘 조합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찾아냈는데 이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망원가는 주가는 38,500원, 오늘 보니까 50원 올라가지고 38,550원 낸 것 같더라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소외주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주로 이제 소외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소외주 중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탑이더라고요. 아니 바로 거래량이 뭐 1,000만원, 오늘도 보니까 뭐 한 이 정도 거래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거래되는 그런 종목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829억 원이고 배당이 꽤 높습니다. 배당률 한 3% 정도 되고 1년에 2번 배당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강점인데,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왔고 재산을 이제 수익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반기 배당, 그리고 넉넉하게 3%씩 배당이 가능한 거겠죠. 대신에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뭐 하락을 하고, 거래대금도 이 정도로 굉장히 소외주의겠지만 성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왔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존에 캡 사업을 했었고 최근에 화장품 용기 업체를 인수를 해서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회사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면은 캡이 72%, 화장품 용기가 23%인데 이 화장품 용기가 이 투자의 핵심이고, 기본적으로 이 캡 부분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이 그래프 차트로 보면은 크게 성장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여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900억에서 1100억, 1200억까지 대략 300억 정도 10년 동안 늘어난 거예요. 안정적이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과거 10년 동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화장품 용기 부분까지 더해져서 성장성이 이제 좀 제대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매출하고 주가하고 관련이 깊더라고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매출액이 갈색이에요. 갈색 선이 연도별 매출액인데 거의 주가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매출액을 나중에는 따라가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매출액과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이익은 크게 과거랑은 뭐 변동이 없는데 매출액은 좀 크게 변동이 있어서, 매출액을 보니까 이렇게 주가랑 상관관계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앞으로도 주가도 더 상승을 하고 시장에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재무 비율 보면은 이때 인수를 하면서 그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부채가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6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재무가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플라스틱 용기 부분 사업을 드리자 보면 신우를 그 회사가 신우라는 회사인데 인수자는 중견기업인 사마왕관으로 거래 가격은 737억 원의 신우라는 그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회사는 이런 용기를 만들어요.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LG 생활건강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후, 그리고 수, 이런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더라고요. 이런 화장품 용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 회사는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프리미엄 화장품 용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제 관심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매출이 조금 꺾여 가지고 플라스틱 용기 부분도 매출이 좀 성장성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정체된 상태이긴 한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화장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 사마왕관의 플라스틱 용기 부분도 매출이 늘어나서 실적을 좀 견인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제품 만드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용기의 거의 대부분이 LG 생활건강 쪽 화장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죠. LG 생활건강에 납품을 한다면은 뭐 대금 지연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LG 생활건강 뭐 회사 당연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9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60억, 이 신우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19년도 재무제표 인수할 당시에 매출액이 360억, 영업이익이 8% 정도 됐고 순이익이 6% 정도로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이 과거 2018년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더 높았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재무제표 제가 캡처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유형자산은 한 220억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19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재무상태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용기까지 생산을 하니까 매출액은 늘어났어요. 280억, 이 분기입니다. 분기로 280억, 270억, 여기서 늘어나서 370억, 340억, 350억 이렇게 늘어난 게 확인이 되는데 영업이익까지도 괜찮아요. 26억, 24억, 26억, 25억, 26억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순이익이 적자가 났죠.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봤더니 신우를 인수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 좀 뒤쪽에 있네요. 여기에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당기순이익이 크게 적자가 났는데 이게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큰 금액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결손익계산서에 기타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이 67억 7천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주석을 찾아보면은 화장품 용기사업부에 손상평가가 발생이 됐는데 인수할 때 총 인수해와서 장부로 757억에 인수를 해왔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757억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회수 가능 금액은 701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한 건데요. 이건 영업권 상각이라고 봐야겠죠.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 상각이라고 하는데 인수할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장부상으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의 가치보다 현재 비전을 미래의 비전을 보고 웃돈을 더 얹어 가지고 인수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겠죠. 그럼 그 웃돈 얹어주고 인수한 거를 보통 이렇게 손상차손, 영업권 상각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인수 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회계상 처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요.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우는
자산이 344억 정도 되고 100% 의결권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회사들은 총 9개의 계열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상장회사는 최대 주주 금비가 유리병 제조업체고, 그 다음에 사마왕관, 제가 지금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회사, 병마개 제조업체, 그리고 그 외에도 플라스틱, 화장품, 운수, 운송, 부동산 좀 뺄게요. 그리고 도소매, 화장품 제조 등등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리 제조업체, 유리병 제조업체 금비가 51.31%, 34%, TCC 동양이 10%, 자사주가 15%, 자사주가 꽤 많죠. 보니까 그 코로나 때도 자사주를 좀 매입했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은 주가 방어 차원인지 아니면 가격이 싸서 그냥 매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조금 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봐도 대략 7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얼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호재가 발생한다거나 실적이 좀 크게 변동이 된다, 그리고 뭐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다, 긍정적인 레포트가, 그러면은 매수세가 몰릴 때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업 분기보고서 보면은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5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대략 아까 60%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57%로 나와 있더라고요. 병마개 중 납세용 병마개,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초반에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의 납세 병마개가 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에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 국세청에서 지정된 제조자만 제조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병뚜껑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뭐 알루미늄, 그리고 이런 왕관 형태로 된 병뚜껑까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형태의 병뚜껑이 있는데, 이런 국내에서 이런 다양한 병뚜껑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받은 업체는 그 제가 말씀드리는 사마왕관하고 또 다른 업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매출이 한 300억 정도로 비중이 좀 적어요. 사마왕관이 국내 1위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시장 과점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동률은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봤는데 19년 3분기는 72.3, 20년 3분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년 3분기는 캡 부분은 비슷해요. 플라스틱 용기는 85.7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으로는 캡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플라스틱 용기 부분이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 알 수가 있죠. 플라스틱 용기 부분, 그리고 인수를 해와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금액은 뭐 17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캡 공장까지 해가지고 3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이미 투자가 완료된 게 200억, 그리고 남아있는 투자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증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 코로나가 끝나고 화장품 산업이 더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발맞춰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끔 미리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PER은 2000년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년 순이익은 손상차손 때문에 적자인 관계로 19년도 당시 당기순이익을 적용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왜냐하면은 최근 3, 4년 동안 당기순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84억, 이것도 심지어 84억도 최근 3, 4년간 당기순이익보다는 평균치에 좀 미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도 잡았다고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마왕관 19년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을 때 주식수 대비해서 예상 펀은, 이거는 지금 38,550원인데 38,500원은 며칠 전 금액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펀은 10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외된 주식은 퍼가 더 낮아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높더라고요. 아마 그 화장품 용기 업체를 인수하고 나서 이런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감행하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800억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신우 상품 용기 업체를 730억 정도에 인수를 했고 여기다 설비 투자를 토탈 300억을 더합니다. 그래서 총 시가총액 800억짜리 회사가 1000억에 투자를 한 거죠. 1000억짜리 투자를 한 거죠. 자기 회사 가치보다 훨씬 큰 금액에 투자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성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300억 중에서 뭐 토지도 인수하고 토지도 사들이고 건물도 짓고 기계도 사들여서 넣고 한 게 있다, 그건 맞다 한데 하지만 아주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지를 사들인 거는 100억 정도 토지를 사들인 거는 원래 물류창고로 쓰던 땅이 있었는데, 물류창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임대해서 썼대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냈겠죠. 그거를 이제 아예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그래서 증설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대신에 뭐 건물 짓고 기계 들이고 이건 맞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얘기를 했다는 게, 보통은 뭐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좀 더 부풀려서 얘기할 법도 한데,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고 보수적인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높은 배당률, 그리고 반기에 한 번씩 배당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돼요. 이 정도에 맞춰서 주가의 변동 없이, 주가가 변동하더라도 이 정도에 맞춰서 배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당 금액이 좀 변동이 있죠. 그리고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이때 850원, 이때 500원, 2월 8월이죠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반기에 한 번씩 배당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끝으로 이 회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거래량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소외주지만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장성이 보이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빨리 캐치해가지고 성장성을 캐치해가지고 먼저 매수를 해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실적이 나와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레포트가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할 때 팔고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공부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아마 좀 아쉽게도 거래량이 너무 없고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구독자 몇 분이나 아니면 정말 드물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 극소수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